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시입니다. 현재 장세 살펴보고 전일 복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위기가 출범하고 예상했던 대로 관세 문제와 돌발 행동으로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차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지수 21,00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서 불규칙한 박스 형태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박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밀집하게 되는 것이고, 밀집을 한다는 말은 힘을 응축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은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상방으로 추세가 나오든지 지수 21,000 아래로 이탈하면서 하방으로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살아있는 이 생명체 시장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하고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면 자칫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두고 큰 낭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따라붙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것이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캔들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도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갱신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2년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캔들이 아주 크게는 상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연봉 캔들 자체가 앞에처럼 이러한 큰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25년도는 좁은 공간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매를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현재 캔들은 저점을 형성하고 양봉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지만, 자, 결국은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저점을 지키고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힘들다고 보면은 결국은 언제 시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은 이 위쪽에서 현금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폭락이 일어나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잡고 또 상승 흐름이 이뤄진다면 수익을 챙기면서 줄먹하는 것이 2025년도에 투자 패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것은 회원님이 올려주신 수익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한 달간 일정한 수익이 발생을 하면서 매매 형태가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죠. 자, 이 수익 내역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12월 18일 날 마이너스 730만 원의 손실이 찍힙니다. 자, 그리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수익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선물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이 안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는 절대 없겠죠. 자, 문제는 이 손실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큰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완전히 자초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러한 경우가 당연히 수도 없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매매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일관된 매매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 툴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매매 툴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매매 툴이 없이 감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복구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계좌가 박살날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차트신의 기준선 매매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하방을 예측하든 상방을 예측하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차트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일관성 있는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딥시크로 하락이 있었고 관세 전쟁으로 폭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불확실한 영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에 입각해서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950에 기준선이 설정이 되어 있었죠.
이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매수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이탈되면 손절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매수 진입 단가가 저점에서 아주 잘 잡힌 경우에는 우리는 한 번에 큰 수익의 승부를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예상과 달리 이렇게 폭락이 일어나게 되면 자, 기도 매매가 들어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러한 행위가 진 상태에서 승부를 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긴 상태에서 승부를 걸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미 진 상태에서 승부를 걸어버리면 이런 형태를 맞고 계좌가 완전히 아웃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선 950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면 하얀색 선을 회복을 하고 매수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얀색 선에서 매도를 보고 진입했다고 한다면은 30포인트 손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캔들이 하얀색 선 위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매수 방향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 하얀색 선이라는 기준선과 950이라는 이 기준선에서 캔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캔들이 움직이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실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매를 할 때 60분봉의 큰 분봉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이렇게 5분봉 같이 짧은 분봉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좌에 있는 수익이 변하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큰 방향을 우리가 봤다고 하더라도 짧게 수익을 청산한다든지 아니면 상승할 때 추격 매수가 들어와서 낭패를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신이 작은 분봉에 집중하지 마시고 큰 분봉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매매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캔들이 60분봉 종가로 마감이 하얀색 선에서 위에서 마감이 되었죠. 다음 캔들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일 복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리고 하락 흐름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상승에 대한 조정 흐름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조정이 완료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중국발 강세 악재가 나오면서 큰 폭락이 있었죠. 자, 그러나 종가상에서 보게 되면 노란색 선을 점령하고 마감이 됩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기준선 관점에 봤을 때 더 이상 하락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캔들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얀색 선까지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 기준선 매매의 일반적인 형태죠. 자, 이렇게 강력한 꼬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간 저점과 일간 저점이 나왔다고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점의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기준선 매매의 법칙입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면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저점과 일간 저점이 형성되면서 매수 방향을 보는 근거가 되었죠. 자, 그리고 캔들이 노란색 선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매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준선 사이에서 캔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이러한 경우 장시간 이 경우에서 행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는 행위가 나타나겠죠. 자, 전일은 21시에서 하얀색 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 매수 방향을 또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캔들과 기준선들이 정배열되면서 상승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면서 큰 폭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캔들이 이렇게 하락을 해도 이렇게 당긴 법칙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드렸었죠. 너무나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중급자 강의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중급자 강의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풀이장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큰 손실이 입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풀이장에 매매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작은 분봉을 보고 매매를 했다. 100% 박살이 났겠죠.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방 매매를 모두 했다면은 반드시 양싸다구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죠. 자, 그래서 60분봉의 큰 분봉으로 이 형태를 파악해야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분봉을 보게 되면 이 캔들이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휩쓸리는 경향이 있고, 풀이장 같이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위쪽으로 21,600의 기준선이 설정이 되어 있었죠. 자, 그 부분을 돌파할 때 돌파 매수가 가능한 것이고, 다음 기준선이 21,700까지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돌파할 때 속보로 자, 중국 관세 보복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저 부분을 돌파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돌파하셨던 그 회원님, 매매가 아주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다음 기준선이 있는 21,690까지 진출이 있었죠. 그리고 저항을 맞고 이렇게 큰 폭락이 있었는데 다시 상승하면서 이 부분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종가상 이렇게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준선 매매를 할 때는 항상 한 방향만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본인이 역방향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기준선 지역에서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 600에서 기준선에서 만약 매도가 들어갔다면, 자, 위쪽으로 30포인트가 올라가면 손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600의 기준선에서도 한 번만에 못 올라갔죠. 계속해서 비비고 있다가 중국발 관세 속보가 나오면서 자,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법칙대로 매매를 하게 되면 손절은 있을지언정 큰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부분 설명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자, 요렇게 상승할 때 매수로 따라붙지 못하고 기준선 지역이 아닌 부분에서 매도를 치고 매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주로 초보자들이 이런 매매를 잘 하죠.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상승 에너지가 이렇게 발현이 되게 되면 쉽게 이렇게 빠르게 꺾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때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런 매매를 취하게 되면 자, 수익은 짧고 집중력도 상당히 강해야 되겠죠. 잘못되면 또 본청을 해야 되고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지 못한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선 매매의 제1법칙이 순방향 매매를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전인 이 추격 매수가 실패를 했다면은 조정 흐름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굳이 역방향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기준선 있는 지역에서 매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초급자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매도가 이루어지고 30포인트 넘어간다면 손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항이 적중되면 이렇게 크게 먹어야지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손익비가 맞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뭐 20포인트 수익 먹고 손절 30포인트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수익이 커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자 개념부터 중급자 개념까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 별개의 하나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모든 개념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실전에 적용해야지만이 자, 실력이 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